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민주 시민들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왜 화사해지셨어? 제가 요즘 옷 스타일을 좀 바꿔봤더니 주변에서 아주 칭찬 일색입니다. 그동안 제 옷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었나봐요. 아니요. 아니, 뭐, 원래 예쁘셨는데. 저는 원래 쇼핑을 싫어합니다. 근데? 여잔데도 쇼핑을 생각하는 순간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옷 디자인을 하는 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좀 추천해서 보내주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친구가 주는 대로 좀 입어보고 있습니다. 아, 요즘 방송 막 여기저기 나갔으니 그냥 여기저기 사시는군요, 막. 여기저기 방송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 오세훈 님 덕분에 또 예산 삭감을 통해서 TBS TBS 에 방송. 그 퀴즈쇼도 퀴즈 탐험 시사의 세계도 이번 주 막방을 눈물의 막방을 하고 왔습니다. 본인만 막방? 아니요,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 TBS 유튜브의 80%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없애라고 해가지고 2주 전에 통보가 와서 눈물의 막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뉴스 공장하고 짤짤이 쇼만 남고 다 없어지는 건가? 짤짤이 쇼랑 뭐 뉴스공장은 남더라고요. 의외로 뉴스 공장이 남네요? 네. 그래서 진짜 투표를 잘해야겠다. 정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다니. 서울시장 제가 잘 뽑아야겠습니다. 김태진 서울시장을 오세훈 씨를 안 찍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저는 매불쇼에서도 공언했고 이미 TBS 가서도 공언했고. 아니, 매부쇼라고 그랬어? 오세훈 시장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프로그램에도 거기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따끔하게 공언했습니다. 네, 6월 달에. 우기가 좀 반성하던가요? 아주 해맑게 웃고 있던데요. 배꼽 그래요? 잡으면서. 여기 TBS 방송이 없어지면서 본인이 나가는 다른 방송에서 오세훈을 저격을 시작했다. 제가? 아니, 그냥 투표를 똑바로 해야겠구나. 그게 저격입니다. 그래요? 그게 또 고급스러운 저격이죠. 그렇습니까? 전 시민이니까요. 김태진 리포터 같은 경우, 퀴즈 탐험. 네네네네, MC. 시사 탐험 뭐라 하죠, 그게? 시사 탐험, 퀴즈 탐험 시사의 세계. 퀴즈 탐험 시사의 세계. 네. 제가 볼 때 태진이도 이제 진보가 되지 않을까. 이미 그분도 많이 넘어오셨고. 마지막 방송에 막 다 들어 눕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몸으로 느껴야. 이게 조회수가 몇십만씩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몸으로 느껴야 세상이 잘못됐구나. 올바른 세상을 위해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네.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본인이 겪어야 돼 직접. 그러니까요. 네. 판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판도라도 지금 저를 2번 부르시더니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끝난 거야. 끝난 겁니까? 네. 지금 왜냐하면 2주 연속 불렀잖아요. 네. 그거는 완전히 테스트 기간을 거친 거거든. 네. 예를 들면 뭐 한 번 부르고 한 4주 있다 한 번 부르면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인데 네. 2번 불렀다면 고정의 생각이 있었던 건데 네. 2번 나왔다 안 나왔다 다시 나온다는 네. 건 그런 경우는 없어. 그래요? 아무튼 지금 MC가 교체가 됐거든요. 누구로? 그러니까 MC 교체가 디졸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최윤영 아나운서 분이었는데 네. 지금 갑자기 저랑 코너를 하던 탁석산 박사님께서 그 MC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MC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 자체가 없다. 그래서 윤혜 씨 이거 좀 재정비되면 연락을 주시겠다라고는 했는데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네, 코너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불러주시면 나가고 안 나가도 강성범 TV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MBN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 저격에 이어서 종편 없애기 운동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형님 오늘 민주당 일 하고 오셨다고? 민주당 쇼츠를 찍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선거운동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거운동하고 왔죠. 뭘 하고 오셨어요? 쇼츠를? 김성애 지식백과를 흉내내는 컨텐츠였는데요. 네. 동명이인이잖아요. 예, 동명이인인데 저랑 생긴 것도 비슷하거든요. 김성애 님이 또 맞아. 있습니까? 김성애 지식백과라고 네. 형 채널에 비해서 더 큰 채널이 있어요. 저에 채널. 비해서 한 100배쯤 유명하신 분이시죠. 백배는 아니고. 그분이 저기 대선 후보한테 나오라 그러면 쫄아있는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막 와서 토론도 하고 그런 분이세요. 네. 근데 저랑 게임. 네. 저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나는 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 근데 아니더라고. 저는 더 깜짝 놀라는 우와. 게 제가 10년, 20년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그 사람이랑 나랑 10년 차이를 두고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중인 거야. 그분은 더 젊어요? 더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젊어요. 그래요? 한 7, 8년 차이 나시는 것 같은데 우와. 그분이랑 저랑 되게 닮았어요. 오. 약간 좀 놀라울 정도로. 얼굴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냥 닮았다고 알고 있을게요. 못 찍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대로 제가 따라서 오, 닮았네. 하는 콘텐츠를 안경도 똑같이 생겼네. 이거 둘이 개판이야 아주. 아이고 얼굴 나오지도 않는데 둘이 뭐 보여주려고 뭐 하냐. 아이고 정말 내가. 근데 내 옆에 있는 김성애님이 훨씬 잘생겼어요. 어. 김성애님은 근데 화면에서 더 실물이 훨씬 나은데 화면이 더 나이가 들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예. 실물이 낫다. 그래요. 아무튼 네. 됐습니까? 네. 정리됐나요? 네. 자, 뭐 찍고 오셨냐고요? 그 쇼츠 콘텐츠 중에서 이제 군대에서 이 다쳐도 상병보험을 받을 수 있는 요 제도에 대해서 하는 그 쇼츠였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식으로 좀 재밌게 풀어서 하는 거였어서요. 딱 설명만 들어도 모르겠고 약간, 네. 뒤에 저기 그 포런천 앞에 이렇게 앉아가고 1시간 동안 연기? 프롬프트에 떠오르는 대사를 끊임없이 다시 조금만 더 높은 톤으로 그보다 더 높은 톤으로 오케이 박자를 줘서 높낮이를 줘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거 하다 왔습니다. 네. 윤혜 씨는 딱 네. 얘기만 들어도 재미없겠다 그러는데 네. 살짝 좀 맛배기 좀 어떻게 하셨는지. 자 여러분 겨울철에 눈 치우느라 빡세졌죠? 뭐 이런 거 하다 왔어요. 오, 힘드셨겠다. 아니에요. 입금이 되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의 어떤 그 사상적 견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포맷은 항상 그래요? 저기 고용주의 입장에 맞춰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뭐라고? 예. 그러니까요. 저 형 돈도 받는 거 없으면서 또 돈 얘기한다. 그거 돈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받아요 왜? 그죠? 받아요. 네. 예. 봐봐야 그 저기 선거운동이잖아. 한 3만 얼마 줄 거야. 뭐 3만 원이 어디예요? 예. 많이 받네. 3만 원 그러니까. 괜찮네. 받게 되어 있어. 뉴스공장에다 7만 원 줘. 가만히 있어봐. 맛있어. 강성범 TV 잘하세요 형님. 열심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까지는 아니고. 네. 야 뉴스공장 안 되겠네. 거기 학고방이네. 여기 뭐 시설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메이저네. 네. 좀 처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요즘에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무슨 드라마요? 오랜만에 한 4, 5년 만에. 오,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저기 그해 우리는. 그게 우리는 받겠지. 누구 나오는데? 보셨어요 형님? 예 봤어요. 우리 뭔데요? 누구 나오는데? 그해 우리는 그 저기 예전에 저기 이태원 클라스 저기 머리 툭 칼라한 아가씨 있지. 지금 보는 드라마시라면서 이름 몰라요? 이름은 모르지 내가. 그 친구하고 로맨스예요, 옛날에 로맨스? 저기 네. 그 아줌마 그 식당 했던 거 윤식당 아줌마가 저기 윤여정? 윤여정 아줌마가 네. 고식당에서 했을 때 서빙 보던 애 있잖아. 지금 보는 드라마시라면서. 이름 뭐야? 걔, 이름 그 친구. 아무도 모르는구나. 김다미 최우식. 김다미, 최우식. 둘이 나오는데 네. 그 옛날에 마녀라는 영화에서 최우식하고 김다미가 같이 나왔었죠. 그때도 나왔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나 지금 소름 돋는데 오늘 나 아침 8시까지도 봤거든. 빠졌네. 이제 한 편 마지막 편 저 남았어. 헛바람 네. 들어갖고 저 큰일이다 진짜. 왜요? 나는 이 드라마 보면서 누가 생각난 줄 알아요? 아니요. 성우 형이 생각났어요. 왜요? 저 메마른 감성에 아. 단비를 내려줄 드라마야. 난 그거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그 뭐야? 주인공들이 사랑하는 거 보면서. 보시긴 했어요? 네, 전 다 봤어요. 15편 다 봤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 드라마를 옛날에 보면 내가 저 남자 주인공이어서 막 이런 몰입이 막 되잖아요. 요즘 내가 보고 있는데 오히려 난 여주인공에 몰입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 딸 같아서. 이게 우리 바뀌는군요. 딸이 저런 연애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약간 비참해졌어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남자 주인공이고 싶은데 드라마를 보는 내내는 그렇게 몰입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구나. 요즘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우리 딸이 저렇게 연애를 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야 나이를 먹는구나. 그렇구나. 똑같다. 이게 뭐냐면 아빠 마음으로 봐. 그래요? 아빠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주변에 누구를 추천을 해줄까. 아유 참 귀엽다. 좀 잘못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보고 있어. 진짜요? 어떡해. 그에 우리는 네. 적극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너무 풋풋하고 막. 대본이 네. 이거 작가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요. 대사가? 내가 저기 뭐야 웹툰이에요. 예? 웹툰이래요. 웹툰이구나. 내가 자리 하나 비면 그 친구 여기 한번 고용시키려고. 이거 대형 채널이니까. 여기 뭐 작가 필요 있나요? 지금 우리 대본도 없이 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이분 갑자기 있는 척이야. 커플 떨 때는 눈 좀 감아주고 깜짝 그러면 놀랐습니다. 좋잖아. 네. 아무튼 여러분들께도 그에 우리는 이 드라마 적극 추천합니다. 대사 하나하나 연기 하나하나가 정말 잘 만든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좀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네, 갑자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척박하죠. 아, 표정 너무 예, 웃긴다. 집에서는 이 감성에 젖을지언정 밖에 나와서는 우리가 밭가리에 온 힘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극한 시사 빡세게 한번 달려. 우리 성범 씨는 지금 그 드라마를 볼 때가 아니라 니마 그간 건너지 마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 형님 그게 더 공감이 안 남의 될 것 얘기하듯이 같은데. 김영철님의 동네 한 바퀴 이런 거 보시면. 아야 형님 원앙 소리 이런 거 들으세요. 아프세요. 아, 진짜. 나 참. 어쨌든 두 분 중년의 남자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줬다니까 이 글에 우리는 궁금합니다. 네, 저도 어제 보겠습니다. 김담이 워낙 좋아해서 네. 마녀도 그랬지만 이태원 클래스도 되게 재밌게 보고 아, 자, 밖에서 지치신 분들 집에 들어가서 진정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그 해 우리는 자, 지금부터 이제 또 분위기 바꿔가지고 가열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요. 도이치모터스 아, 주가 조작? 네. 예, 적극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뭘까요? 계좌 같은 게 털렸나? 아니요. 털린 거지. 털렸다기보다 네. 특종 보도가 나왔어요. KBS에서 40여 건 계좌 거래를 했다는 예, 계좌가 나온 건 아닌데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네. 홍사훈 기자님이 네. 도이치에 꽂히셨는지 엄청 탐사 보도 하시더라고요. 홍사훈 기자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랑 같이 방송을 2년째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일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이거 아예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저는. 아, 얘긴 들어도 모른다? 네. 오늘도 확실하게 좀 베이스를 좀 깔아봅시다. 극한 시사는 뭐 깊이 들어가는 시사는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신한은행 계좌로만 그 거래를 했습니다. 그 저기 2010년 이후로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 소래 보고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다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아. 40여 건 다른 계좌로 거래를 했다는 특종 보도가 나왔어요. 아, 김건희 이름의 다른 계좌들? 예. 오. 도대체 이거는 그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네. 윤석열 씨는 왜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계속 할까요? 이 병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병이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바보라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이 사람 되게 상습적이고 되게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해. 처음에는 진짜 모르니까 저도 모르면 그럴 수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알아가면 되겠지. 가르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그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을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약간 무섭다. 얼굴이 너무 두껍다. 동네 바보형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네. 직업병이죠. 직업병이다. 직업병이다. 자, 뭡니까? 수사 전문가로 25년 동안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해왔잖아요. 네. 피의자가 어떻게 변명을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세상에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검사? 그럼 범죄자들은 잡힐 때만 거짓말을 하니까 1, 2년에 한 번씩밖에 거짓말을 못해. 매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검사는 매일 피의자의 거짓말을 듣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은 재판에서 빠져나가는 거짓말이 있고 어떤 거짓말은 못 빠져나가는 거짓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검사지. 그렇네. 그러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했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발언들을 다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봤거든요. 네. 교묘하게 피해가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신한 그 이렇게 거래한 것이 경찰 내사 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찰 내사 보고서에 신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 주가 조작 전주,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죠. 전주라고 하죠. 전주가 키워드로 등장한 거예요. 이걸 홍준표 의원이 따져 물어. 공개하겠습니다. 그러고는 2010년 것까지 딱 잠깐만요. 1년치만 공개를 해요. 1년치만 공개했다. 지금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아니, 그 강성범 씨 성대모사 한 거예요. 그럼 약간 비슷한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공개했는데 1년치만 공개했다? 1년치만 공개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모르쇠로 읽어내요.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지나서 관훈토론회라는 게 있어요. 관훈토론회가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들어봤잖아. 관료들. 아니야. 아니, 또 틀렸어야지. 아니 저기 간부들. 다그치면 안 되고. 관료나 간부랑 틀려요? 어디 아니, 간부들? 어느 회사의 간부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언론사. 간훈이에요? 간할 때, 간 쓸게 할 때? 야. 아니잖아. 욕하지 마시고. 관훈은 이게 아니고 이건 너무하잖아요. 네, 관. 그때 30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훈 토론. 관이야, 관. 그러니까
그런 관료들끼리 만나가지고 종로에 어 무슨 동이 있다고 그랬어? 관운동. 관운동이 있어요? 나 진짜 몰라. 기억이 안 나. 30분 얘기했어요. 30분 돼. 30분. 아, 관운동에서 만나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같이 나 진짜. 관운동이라고. 아, 관운동이라고? 네. 아, 네. 관운동의 클럽. 관운 토론은 뭐예요? 관운동 클럽에서 하는 토론이죠. 아, 그죠? 저기 뭐가 틀린 거예요, 제가? 관훈 클럽이니까 뭐 관료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데인 줄 아는데 다시 딱 쉽게 얘기할게요. 종로에 관운동이라는 데 모여갖고 기자들이 이거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훈 클럽이 됐고 네. 그 관훈 클럽에서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사람들 모셔갖고 토론하는 게 관훈 토론이에요. 아, 네. 자, 관훈 토론에서 거기 그 SP 자 그랬던 관훈 토론에서 발언한 걸 다시 돌려보니까 신한은행에서 불법 거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더 이상 신한증권에서 더 이상 거래는 없었다. 아, 했는데 이번에 KBS가 찾아낸 거는 네. 김건희 씨가 DS 대신 미래에셋 이렇게 세 개의 증권 회사에 각각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자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자 도이치모터스 2,800원에 내놓습니다. 그럼 왼손에 있는 DS에서 2,850원에 그걸 사. 아. 그 다음에 2,900원에 내놓습니다 하면 미래에셋에 있는 모르는 손이 또 김건희 주식 이걸 또 사. 아. 그 다음에 엄마 3,000원에 사줘하고 던지면 최은순 씨가 등장해요. 갑자기. 그게 뭐야? 최은순 씨의 증권 계좌로도 거래를 해요. 아.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잠깐만요. 뭐라 그래? 벼서 차명거래! 아니야, 진짜 아니. 뭐, 정을 통한다. 정사. 난 진짜 안 될 것 같아. 아, 정을 통하면 정사지. 야 이거 성인물이야? 아, 무슨 조금만 나와도 성인물이야. 왜 진짜. 동침이라 그러지 왜? 아, 정사동침. 아, 못 믿고 정을 통하. 통정. 어? 정을 통한다. 통정. 나 처음 듣는데? 통정거래라고 해요. 아, 그래요? 짜고 치는 예, 것도 뭐. 예, 그러니까 어. 통이 통할 통자고 정이 마음 정자가 맞는데 정보를 통하는 거래인 거죠. 좀 쉽게 아, 얘기하면. 이게 통정거래. 난 처음 듣거든요? 정사 거래는 아니고요. 아, 네. 그런가? 네. 아니야, 했어. 아, 그때. 깜짝이야. 통정거래 했어.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이것도 나- 한 16분 했어. 나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죄송해요. 가물가물해지네. 하여튼 그래서 네. 통정 거래를 엄마랑도 하고 본인 계좌에서 이쪽 계좌로 막 이렇게 넘긴 건데 이건 네.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행태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총 거래 금액이 50억 원이라는 겁니다. 어? 근데 하여튼 이 50억 원인데 네. KBS와 이 민주당 TF의 판단에 따르면 네. 전체 이 부당 주식 조작 거래의 전체 거래량의 7.5%가 김건희 씨 계좌 사이에서 일어났다라는 지금 우와.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해명하라. 이런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피의자의 마인드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이 이걸 물어보니까 말 안 해. 아. 여기부터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거든. 어. 우리 부인이 그런 증권 계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라든지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아닙니다. 이런 거 말하면 안 하는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걸리잖아요. 아. 그럼 이제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죠, 당연히. 부분만 알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돼. 그리고 법적으로 나중에 법정에 가도 내가 몰랐다는 것만 입증하면 이거는 저기 허위사실 유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만 말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신한증권에 대해서만 거래가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 남들이 여기를 물어봐도 또 신한증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를 못하는 게 그때 그 국민의힘 경선 토론 때 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부인하고 얘기를 한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법적으로는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부인이 신한증권에 대한 얘기만 해서 나는 그것만 알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네. 우리 우습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나라 도륙돼. 지금 왜 이렇게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진짜? 가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할수록 소름이 돋아요. 아,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 이 예. 사람. 바보가 자, 아니야. 그래서 네. 아니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공부 잘하면은 뭐 다 그렇게 나쁘게 삽니까?
사람 속이고. 바보냐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좋은 뜻의 바보 있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 프레임 씌우면 안 돼. 바보, 무슨 바보야. 부인밖에 모르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공범이야, 다. 다 알아. 진짜 무서운 분이십니다. 모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도 무서운 분으로 그럼요, 정말 다. 무서운 분이거든요. 끼리끼리 만납니다. 이 전부터 이제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뤄져야죠. 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소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업자 총 6명이었나요? 6명 중에 5명이 구속이 됐죠? 네. 그런데 5명이 구속됐는데 1명이 김건희 씨인데 왜 소환을 안 할까요? 당연히 윤석열 부인이니까 안 하겠죠? 아니요. 그러면요?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네, 아,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배째? 버티기? 배째야. 버티는 것도 아니야. 배째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되죠. 아니 일반인 생각에서는 겁나서 못하죠. 그리고 변호사가 있어도 안 나가면 괘씸죄 갖고 더 두드러 맞아요. 큰일 나요. 이러는 건데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자기 남편인데 왜 나가요? 그러니까. 해야지. 와.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히는- 불공정이야. 이게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정확히는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할 수 없어요. 소환이라는 게 뭐예요? 데려오는 거, 나오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거. 불러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움직이게 할 권리가 검찰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라고 자꾸 법조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사관인 주제에 자꾸 판사인 양 군연을 하고 자기들이 소환조사했다는 이런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출석 요구. 요구. 출석 요구. 나와주세요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요. 아, 네. 그럼 출석 요구서 받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싫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통상 3번의 출석 요구를 합니다. 네. 그 싫어요라고 거절한 사람이 보통 정말 싫어요 이렇게는 안 하고 뭐 일정이 안 맞아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한단 몸이 말이에요. 안 좋아서. 3번 거부를 하면 검찰로서는 명분을 쌓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3번 거부했고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뭐고 뭐가 의심이 됐고 이런 증거가 있다를 다 일일이 적어서 판사한테 쪼로로 갑니다. 판사님 얘가 안 나오는데 얘 좀 소환하게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그럼 이제 소환 영장이라는 걸 내줍니다. 이걸 이제 구인 영장이라고 해요. 구인 영장. 네. 인신을 구속할 수,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 네. 그러면 이제 판사로부터 받은 이 종이가 있어야 검사가 가서 나오세요. 여기 써있지? 하고 이제 경찰 이런 사람들 같이 가서 이제 끌고 와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김건희 씨는 지금 한 번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또 물고 또 물어서 영장을 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했었어. 이것도 했었어. 근데 중요한 건요. 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네.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잘못이 있는 거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은 김영희 씨 같이 죄송합니다. 예, 수사 결과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사과했던 거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했던 거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대선이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통령의 부인인데 대통령 후보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대놓고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네. 알 거 없어. 일단 투표나 해. 뽑히고 나서 얘기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래서 네.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네. 법적으로 뭐 3번 뭐 있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겁나가지고 또 괘씸죄 받아갖고 더 혼날까봐. 그럼요. 내용 증명만 받아도 우리는 막 가슴이 뛰는데. 잠 못 자지. 네. 예전에 나 그 소속사 그하고 저기 이 분쟁 일어났을 때 그때 뭐 잠을 못 덜덜덜덜덜 맞아요. 떨린다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복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청와대와 이 정부 내각에는 이렇게 검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뭐 주가 조작을 해놓고도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장삼이사가 될 것이다. 장삼이사? 들어봤지? 장삼이사. 다 그렇게 다 될 것이다. 장을 잃을 것이다. 어? 장을. 이게 이게. 장 선다고. 장서. 아니. 아. 다 그들이 다 독차지할 것이다. 그러겠죠. 자, 장삼이사. 네.
장 씨가 3명, 장 씨네 셋째 아들, 뭐 이 씨네 넷째 아들 말이야. 아, 다 끼리끼리 다 자기들끼리. 아니야. 아니요. 이거 했었잖아. 우리 했었다고요? 왜 안 했어? 저희 장 씨네 집에 그 셋째 아들 장하고 이 씨네 아들, 넷째 아들, 오 씨네 아들, 뭐 첫째 아들, 뭐 김 씨네 아들, 뭐 막내 아들, 뭐 그런 수두룩 할 것이다. 발에 치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저기 왜 아직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만큼 뭐 발에 치인다. 그러니까 장삼이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그 청와대? 그냥 누굴 찍어도 저 사람은 뭐 주가 조작했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땅 투기를 했고 저 사람은 뭐 정보 얻어갖고 뭐 돈을 몇십억을 벌었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되면은 청와대엔 그런 분들이 장삼이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네. 저희가 이 3명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항상 오윤혜 씨가 오윤혜 씨의 이것을 알려줘봐요 순서에서 본인이 궁금한 걸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번 주에는 오윤혜 씨가 선라이즈가 뭐예요? 라고 올렸습니다. 저 이거 대충 잘 모르겠는데 화가 나던데요? 그러니까 성혜영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주셔야죠. 성혜영님이 이걸 확실하게 더 좀 정보가 나온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오윤혜 씨가 그것도 몰라! 내가 설명할게! 자, 오늘은 오윤혜 이것을 알려주마가 되겠습니다. 자, 받아 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혜 씨. 선라이즈를 본인이 설명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선라이즈 FNT입니다. 선라이즈 FNT. FNT 뭐예요? 그건 모르겠고 회사 이름이야. 선라이즈 FNT가 회사 이름입니다. 여러분 외우면 됩니다. 이 선라이즈는 우길기를 표현하는 거라서 국내 기업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회사가 없대요. 선라이즈. 네. 선라이즈 네. 우길기 표현하는 겁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5만 가지의 뭐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위조, 뭐 최은순의 뭐 땅 투기 뭐 이런 거.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네. 선라이즈 FNT가 제가 들은 가장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윤석열 관련 이런 비리. 그전 것들은 짜잘한 거였어요? 그 전에 것들도 당연히 분노였지만 이거는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오, 예, 받아 적어 좀. 왜요? 자. 이걸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좀 복잡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위해서 좀 심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아무리 기사를 쳐도 안 나와. 네. 이게 열린공감 TV 선라이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열린공감에서 취재를 했군요. 네, 열린공감에서 이제 최초로 이거 투자한 했는데 건 아니고 투자했으면 큰일 나죠. 열린공감 잡혀가요. 네. 투자했으면. 이 최순실이 네. 평택항 자유무역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공간인데. 자유무역지구. 네, 자유무역지구에 농수산물 회사가 원래 안 되는데 이 농수산물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누가요? 최순실이가. 최순실이랑 박근혜가 자기네들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어떤 회사를 만드는데 이게 중국에서 농수산물을 가져오게 되면은 관세가 엄청 높다고 합니다. 세죠, 예. 막 300%, 400% 이렇대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농수산물을 가져와가지고 중국산 농수산물을 싸게 가져와가지고 관세를 거의 받지 않고 가공해서 똑같은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만 해도 1,45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거기 녹두, 콩나물 이런 것까지 하면은 진짜 수천억, 수조억 원의 비자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던 그 이제 관세를 충분히 부과하고 자기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제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농수산물 회사. 이게 정식으로 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네. 그 세계에서는 알죠. 저기는 그런 것도 없이 돈 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이제 이성열 대표라는 분인데 이성열. 이 회사 너무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막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막 그 이성열 대표가 막 고발을 하니까 갑자기 거래처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딱 이 이성열 대표에게 접근하면서 내 처조카 처조카 사위가 검찰에 있는데 내가 그거 다 막아주겠다. 다 고발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그 반칙하는 회사를 박살을 내주겠다. 내 처조카 사위가 검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든 자료를 내가 알려주는 여기 팩스에다가 보내라.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계속 보냅니다. 그 이성열 대표가? 네. 근데 그 사람이 최은순 씨였어요. 최은순 씨.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 씨 측근도 아니고 최은순 씨. 최은순 씨가 팩스를 보내라. 네, 최은순 씨한테 계속 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상적인 회사의 대표가 네. 팩스를 보낸 곳이 최은순 씨군요. 네. 그래가지고
최순실이가 사실 해외 비자금이 엄청 많은데 윤석열 그 총장이 해외에 있는 비자금은 회수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최은순이가 이 모든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돈 되는구나. 슈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순실과 뭐 어떤 딜이 있었겠죠. 지금까지는 다 봐줄 테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먹을게. 그래가지고 이 최은순의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은순 씨가 이거를 다 해먹고 이 이성열 대표는 공익제보자인데 갑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 대표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깜빵도 가고 동생도 감옥을 가고 자기 아빠가 고발하니까 자기 아빠도 감옥을 보내버리고 이 사람의 인생에 아주 그냥 갈기가 이렇게 찢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형님 항상 똑같은 수법인데요? 자기 주변에서 정보 주고 도움 주고 함께 동업했던 사람들 감옥 보내버리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상대가 이 최순실이었더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얘기네.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가장 빡치는 건데 우리가 막 촛불시하면서 최순실 박근혜 물러내자 하면서 윤석열이 딱 등장해가지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최순실과 박근혜를 다 감옥으로 자기가 보냈다는 느낌의 영웅이 됐잖아요. 그 시기에 이게 윤석열이 총장을 했던 그 시기에 최은순이 최순실 거를 슈킹해가지고 최은순이 먹고 지금 현재 평택항 자유무역지구의 이 회사의 그 땅에는 엄청 땅인데 거기는 재임대를 해주면 안 된대요. 자유무역지구라서. 이 선라이즈 지분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차들이 수만 대가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설명도 잘하고 이거 심플합니까? 지금 제가 야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지면 네.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건 난리가 날 문제인데요 이거? 이게 너무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너무 조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자기가 다 해결하게 해놓고 그 동시간대 그 시기에 자기는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그 돈을 때문에 이게 농민들에게 이게 엄청난 피해래요. 이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것들을 그냥 막 가공해서 보내는데 대표적으로 가공을 해서 보내는 회사가 태경농산이란 곳인데 여기가 농심이에요. 그래서 농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농심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무튼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힘들기까지 했어. 왜냐면 저도 며칠을 촛불시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에 대해서 박수 쳤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 윤석열 사람이 그래 검찰만 했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아리 백 모를 수 있고 한데 그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공익제보자의 삶을 다 찢어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적폐라는 이 사람의 기준은 자기네들의 걸음이나 자기네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면은 다 적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 나 눈물 날라 그래. 아, 오윤혜 이제 평론가보다 더. 무슨 평론가? 나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극한 지사가 이런 인물을 키워냈다니. 이거는 저도 그냥 대강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 국민적이고 그 검찰만 정말 민주진영 편이면 정상이면 이런 거 수사하고 이런 게 나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서특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기사가 없어요. 침묵하는 거고 뭐 열린 공감의 취재가 잘못된 건 아닐 거잖아요. 증거도 나왔거든요. 형님도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배우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막 누가 이 관색청장 천 씨가 등장하는데 아니 여기까지. 막 이런 거를 알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윤혜 씨가 네. 거를 거 거르고 네. 딱 뼈대만 해갖고 기가 막히게 지금 설명을 했어. 형님 또 들어보신 느낌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뭐 너무 잘 설명을 들어서 이제 열개가 다 잘 파악이 됐습니다. 저 같으면 거기에 막 이런저런 사족을 달았을 텐데 그거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됐어요. 제 능력 밖이라서. 이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사족이 뭔지 알아요? 사적인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 의견. 뭐라고요? 사적인 의견. 사족. 아니야. 그러면 사적인 족발 같은 거야 뭐야? 사족 뭐예요? 뭔데요? 난 왜? 당연히 알 줄 알고 내가 다른 의미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뭡니까?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 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족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사전적 의미요? 모르지. 그걸 다 모르더라고. 사전적인 의미? 사족. 족은 발족자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 사사로운 발. 사사로운 발. 어. 역시 신박해. 왜? 쓸데없는 말인데 왜? 이 족발이 돼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족은 그냥 발이기만 되진 않아요. 누가 돼지족이라고 그랬는데? 족발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자, 사자로 끝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살모사. 사기꾼. 아, 살모사? 사기꾼. 살모사는 살이잖아요. 리을 받침 있잖아요. 아니, 살모사. 끝자가 사로 끝나잖아요. 아, 살모사 뱀 아니에요? 그렇죠. 어. 뱀사자. 아, 뱀의 혀. 족이 발이라며. 뭘 그럼 뱀의 발이야? 뭡니까? 뱀의 발. 쓸데없는 거. 그렇지. 아, 여러분.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사족을 자꾸 붙여. 아유, 저 사족이지 심해. 그 사족이야. 이게 그냥 뱀의 발. 쓸데없는 거. 없어도 되는 거. 의미 없는 거. 의미 없는 거. 네, 그런 거였어요. 사족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여쭤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윤혜 씨가 얘기를 했는데, 자, 형님. 열린 공감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또 취재를 했는데 이게 과연 공론화가 되고 저기 언론들이 자칭 어깨에 힘주고 있는 언론들이 이런 걸 갖다가 관심을 가질까요? 증거가 있으면 취재를 하겠죠. 근데 이 열린 공감에서 그냥 얘기한 건 아닐 거잖아요. 지금 저기 이성열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 기자가 보기에 그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필요한데 네. 보통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억울한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증거들을 찾는 것이고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탐사보도 영역은 증언은 확실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을 때 네. 알고도 보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게 처음에 나왔어. 열린 공감도 이 영상을 찍었다가 못 올렸대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 공익제보자 이 씨가 직원을 통해서 최은순한테 계속 팩스를 보내라고 했대요. 근데 최은순이 이 직원을 매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성열한테 눈명을 씌운 건데 이 직원이 나중에는 자기가 양심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최은순한테 보냈던 팩스 내역과 문자 내역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이성열 대표가 최은순한테 이 자료를 제공한 게 맞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증거가 이걸 갖다가 돈을 해먹고 막 이것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간 것 같은데 형님 취재가? 연결고리. 이제 거기부터 뭐 더 찾아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네, 와 이거 무서운 일인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때 정대택 씨라고 네. 맨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지금 최은순 씨하고 싸워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이 실체를 좀 어느 정도 알게 된 건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동업해서 반씩 나누자고 했다가 주기 싫으니까 정대택 씨 지인 정말 친한 친구를 갖다 매수를 해요. 그래서 반에 반을 줄 테니까 네가 거짓말을 해, 좀 거짓 증언을 해라, 위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위증을 시켜놓고 이것도 죽이신 거야. 얘도 감옥을 보냈어요. 그 정도로 참. 진짜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장모님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잘 빠져나간 게 뭐냐면 누구한테 돈을 10원 한 장 준 적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그때 그 얘기한 것도 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껏 무조건 다 챙겼지. 남한테 피해 안 줬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만한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법들이 항상 돌고 도는데 누가 봐도 저 한 번 걸리면 감옥에 가는 일들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해왔다. 자, 우리 썬라이즈 사건은 여러분들 열린공감 TV 계속 시청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네. 같다. 열린공감에서는 이렇게 설명 못해. 1시간 45분짜리 영상이 어려워. 와, 오늘 윤혜 씨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하고 네. 제가 들으면서 저도 열받았으니까. 선라이즈 FNT 최순실과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저는 분노할 것이고 최순실을 자기가 잡겠다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을 조롱시켜놓고 조롱하고 자기는 뒤에서 국민들 다 속이고 다 해먹고. 야, 이게 사실이라면 네. 최순실 위에 최은순. 당연하죠. 최순실을 그 법적 뭐도 없이 그냥 때려 부신. 야, 저 어마어마한. 야, 역시 검찰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밝혀지고 네. 메이저 언론들이 다뤄서 크게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윤혜 씨 고생하고 형님 고생하셨으니까 잠깐 쉬고 계십시오. 네. 광고 2개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보험 정도는 다들 들고 계셔야죠. 예전에는요, 우리 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보험이 없으면은 그 암 같은 게 누가 집안에 걸리면 집안이 무너졌었죠. 근데 그때는 보험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기 암 보장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꽤나 목돈이 나갔죠. 그런데 요즘은요, 어떻게 보면 보조 성격이에요. 메인 저기 의료보험 문재인 케어 덕에 의료보험은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술하고 입원하시고 뭐 재수술하고 이렇게 되시면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좀 수술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본인한테 적지는 않은 돈이 본인 부담이 또 되거든요. 그럴 때 보험 들어오시면 요즘은 소액보험으로 들어오셔도 굉장히 큰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보험이라는 건요. 제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오래된 것들은 절대로 웬만하면 해지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금액도 높아지고 조건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있던 보험은 최대한 살려주고 빈틈이 있는 그 구멍들을 갖다가 아주 꼼꼼하게 메워주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마이보험 체크의 설계사분들은요. 어느 한 보험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35개 보험회사에서 좋은 상품들만 조건 좋게 야 요건 보험사가 실수했는데 대박 개꿀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고객들에게 추천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 뭐 그 상품을 팔아주면 그 회사에서 더 수당을 많이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그걸 균등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진짜 나는 고객을 위해서 감동을 주고 계약을 따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이보험 체크가 되겠습니다. 1인당 5만 원 이하로 대부분 이게 구성이 된다고 해요. 물론 본인이 더 원하시면 더 높여도 되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도 나중에 큰일 당했을 때 본인이 사고 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또 덜 마음 아프고 덜 속상할 수 있는 보험 이 체계를 이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닷컴 치시던가 저기 뭐야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치시면은 친구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화번호는 1800-7917입니다. 이 회사가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유사품도 많으니까 요 손 모양 요거 잘 체크를 하시고 전화해 보시면 전화하셔서 강상범 TV 보고 전화했어요 라고 하시면 굉장히 더 특별히 대우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뭐 금전적으로 해드리는 건 없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마음 성심성의를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산삼진 99 이게 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산삼 99%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시중에 있는 거는 산삼 함유음료 또는 산삼 한 뿌리 사갖고 저기 크게 키워서 배양해서 잘라내는 배양근이거든요. 이거는 산삼 99%. 그냥 산삼 20뿌리를 가지고 이거 빨간 거는 오프너예요. 20뿌리를 가지고 한 박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산삼 99% 함유 이 어떻게 보면 면역력에 있어서 산삼만한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뭐 그 코로나 저기 아주 예민할 때 그때 뭐 접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가 이제 산삼이 한 텀 지나고 한 달분을 다 먹고 그때 이제 면역력 쫙 올라왔을 때거든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고 요즘도 감기 한 번이 안 걸릴 정도로 그게 산삼진 덕분이 100%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주기적으로 감기를 걸렸던 제가 이거 먹고 나서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산삼은 다르다라는 거죠. 게다가 홍삼 가격으로 이걸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1+1이거든요. 그래서 한 병당 카라멜 마끼아또 가격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젠 산삼도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스페셜 보너스 이벤트 기간입니다. 그래서 산삼의 매실 요걸 녹색 병에다가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요게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매실 가지고 청을 만들었고요. 요 안에다가 산삼을 또 한 뿌리를 집어 넣어놨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건강식으로 매실 어디 좋은지 다 아시죠? 소가리 배앓이 하실 때 이만한 게 없죠. 요거 산삼진하고 같이 드셔도 되고 물에 타셔 드셔도 되고 차같이 먹어도 되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드셔도 된다는 거. 아무튼 귀한 선물 있을 때 스페셜 이벤트 있을 때 산삼 들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산삼진 99 또는 전화번호 1688-3323 3323이다! 로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두 광고는 모두 방송이 끝나고 댓글창 메뉴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같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저도 열받았었는데 오늘 아까 그 썬라이즈 얘기 들으니까 그게 덜 받기는 한데 네. 윤석열 후보가 본 모습을 또 슬쩍 국민들한테 보여줬어요. 뭐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요. 아, 머리가 왜 이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 정권 수사하겠습니다. 적폐 수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 말에 네.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네. 윤석열 후보는 최근까지 이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쵸. 그럼 적폐가 있었다면 자기가 밝혔어야지. 그렇죠. 자기가 그거를 하는 일을 맡아갖고 그렇게 막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이닥쳤던 사람이 적폐 수사를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적폐 수사 담당자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철칙이 있다. 성역 없이 뭐 정권이 뭐 힘이 있던 뭐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철칙이 있다라고 하더니 그럼 검찰총장 때는 본인이 적폐를 알면서도 눈 감았다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알고도 눈 감았던 걸까요?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 검찰총장 할 때 알면서 눈 감았다는 얘기나 얘기해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새로운 적폐를 찾아내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무서운 얘기일까요? 새로운 적폐를 찾아내겠다고 하지 않고 기획 수사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없는 적폐를 만들 거냐고? 그쵸. 그게 무서운 거죠. 그쵸. 기획 수사를 하겠다는 거는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보셨지만 그 딸이 다녔던 학교의 매점 주인까지 털어버려요. 그럼 뭐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와. 파다 나온 게 인턴 뭐 2시간밖에 없었는데 4시간 끊어줬다. 표창장이 위조를 했다. 이거 갖고 판 거잖아요. 네.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낙검수가 이명박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나는 꼼수다가 벙커원이라는 카페를 운영했잖아요. 네. 거기 원두커피 납품하는 사람들도 세무조사를 했어요. 대단하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적폐가 뭐 있다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있을 때 뭐 그러면서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 울산 뭐 시장 선거 뭐 개인 뭐 이런 거 하겠다 뭐 원자력 그 감사 보고서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때 수사 담당자였잖아요. 바뀌려면 그때 충분히 바뀔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때 있었던 적폐가 아니고 말씀했던 그 사정 수사요? 형님 뭐라고 그랬죠? 기획사정. 기획사정. 그거를 해가지고 찾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정치 보복이에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전 대놓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정치 보복을 합니까? 이번 정권에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배신자라는 자기 나름대로 그 수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배신자니까 저기를 더 악마를 만들어야 자기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가. 물론 또 선거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있지만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표를 얻기 위한 한마디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형님 이게 표 얻는데 도움이 될까요? 본인이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한 거죠, 뭐. 그 적폐. 야, 내 적폐. 나 적폐. 적폐하면 나. 쓸지, 내가 쓸지. 해야 돼,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야 돼는 한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돼야 돼는 뭐예요? 그렇게 만들려는. 왜 안 돼, 이게? 할 때 돼야 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폐 청사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범죄 사실이 적발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잘 하겠지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 게 상식적이죠. 아니면 그 질문이 공격적으로 느껴졌다면 거꾸로 물어봐야죠. 문재인 정부 어떤 적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런 건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해야지 뭐든. 돼야지 까지 이어진 이 문장의 흐름을 보면 네 하겠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 단정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윤석열 수사관의 머릿속에는 지금 검찰에서 자기 배신한 놈들, 민주당 편들었던 놈들이 지금 다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중앙일보라는 거대 언론에다가 선전포고를 해놓는 거죠. 즉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현직에는 검찰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수부요. 나를 배신했던 자들의 엑스파일을 지금부터 만들어라.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던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긴장관계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질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을 태연하게 얘기하는 윤석열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화를 안 내는 분이신데 네. 분노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회의장에 본인 직접 메모를 들고 오셔서 메모를 꺼내서 읽으셨대요. 정말 그럴 화나셨어요. 정도로 정말로 화가 나신 거죠. 제가 재임 기간 중에 가장 화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렇게까지 연일 쏟아내시는 건, 직접 쏟아내시는 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보복은 내 사전에 없다라고 했어요. 지가 정치보복을 선언을 해놓고 아, 윤석열 씨가요?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더 웃겼던 게 대통령을 놀려요. 어떻게 놀렸냐면 우리 문 대통령님과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이거 사과해라. 너 이거 진짜 너무했어. 사과해라고 했더니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성역 없이 수사라고. 그거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이래버렸어요. 바보 아니라니까. 무서운 사람인가? 큰일 난다니까요. 형님, 제가 형님 고용주로서 네. 형님 오늘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차분할 수 있도록 형님이 좀 나 지금 내가 화내면 또 도끼는 돌까봐 네. 지금 내가 참고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윤석열 후보는 민주주의를 형해화할 사람이야. 이거 두 번 얘기했어요 여기서. 형해화가 뭐예요? 해골. 박살낸다고. 그렇지. 네. 모양형. 해골 해자. 된다. 화. 아주 그냥 뼈만 남기고 아주 그냥 뼈도 부러뜨려 버릴 거예요. 아마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고 자기 목숨을 내바치면서 만들었던 이게 뼈대에다가 붙여놓은 이 민주주의가 뼈만 항상하게 남을 것이다. 뼈도 금방 부러질 듯 말 듯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은 이 얘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서 막 여기 올라와 막 이런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인터뷰를 누구랑 했냐면 중앙일보랑 했는데, 중앙일보 중에서 법조팀 출신인 기자랑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이제 검찰총장의 기분이 딱 드는 거지. 아, 검찰총장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뭘 해야 되지?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는 게 개뿔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뭘 하지? 적폐청산. 내가 이거 해봤지? 너 지금 너 나 적폐청산 물어보냐? 너 그거 잘하지? 완전 다 할 수 있지. 완전. 그래서 내가 완전 다 할 건데, 그냥 적폐청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한동훈 검사장, 그거 좋은 사람이지. 걔 아주 좋은 애야. 걔 아주 좋은 애인데, 걔 좋은 애인데, 걔 이름 적어. 한동훈. 얘 정말 좋은 애인데, 내가 얘를 어떤 자리에다 놓을지는 안 정할 거야. 왜냐면 그건 나한테 인사권이 없으니까. 근데 검찰총장을 아무나 시켜도 한동훈은 중요하게 쓸 거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갈 건데, 나는 어디에 놓으라고 말은 안 하겠어. 그러니까 니들이 딱 그렇게 알면 돼. 문재인 정부, 봐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수사를 해야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대통령이니까 안 할 거야. 하지만 니들이 알아서 할 거잖아, 그치? 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 이제 검찰 내부에 그 안에도 윤석열 파가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윤석열 파들은 지금 있는 파일들 다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파일들, 청와대 파일들 막 다 꺼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돌이켜보세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4월까지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하는 뭐 울산 선거 개입, 그 다음에 이 산자부 소위 말하는 원전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개뿐이나 제대로 못해. 근데 그 당시 2년 넘게 수사 계획을 쭉 해왔는 게 왜 그럼 2년 동안 늘어졌냐? 방해가 있어서 늘어진 게 아니고 수사를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조국 건도 6개월이면 끝났고 대부분의 모든 수사는 3개월 안에 끝나게 돼 있다고, 수사를. 근데
나올 건도 겁치가 없으니까 이놈 걸었다 저놈 걸었다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청와대 비서관 출신 중에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당한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야 저거 범죄자 집단이다 저거 뭐 한 놈들마다 다 기소당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제대로 유죄받은 사람이 일단 없고 기소만 해놓고 그냥 걸어만 놓고 여태까지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소하는 단계까지가 검찰이 할 일인데 기소를 누가 방해했냐고. 윤석열이 이 정권을 감시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뭔 적폐를 청산을 해. 내가 되고 나서 나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다 쓸어버리겠다 지금 공공연하게 한 거고 난 직접 안 할 거야. 나는 직접 안 하는데 한동훈 진짜 좋은 애인데 어느 자리에 있을 때는 난 잘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메시지를 딱 내보내는 건 정말 부적절한 일이었죠. 이게 네. 이미 지가 대통령이 됐네. 된 걸로 생각을 하고 하니까 저런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눈치를 받고 이러면은 내가 표에 도움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 문재인 정부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표를 준다? 그 사람들은 이미 지지를 하고 있어. 옛날부터.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신감이 과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거 보좌관들 있었을 거 아니야. 다 잔뜩 이거 빼셔야 됩니다. 아무도. 이거 했어야 되거든요. 표를 생각하고 자기들이 박빙이고 이것 때문에 좀 손해가 날 수 있다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났는데 선거 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공포를 한 것과 다름없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또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정말 중간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박근혜 뭐 적폐 청산도 문제가 설치고 나서 뭐 다 부동산 가면서 나 좋아진 게 뭐가 있어. 이런데 또 막 그 주인공은 윤석열이 그 피 묻은 칼도 들고 나가고 내가 청와대 어떻게 때려부신지 한번 보시라고 해서 지금 막 문 앞에 가서 문 때려부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야 너 문 부시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건데 선거 개입하네. 저 문재인 선거 개입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문장을 때려부시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은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절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혹은 부동산 문제를 잘못해서 열받는 사람은 있겠지만 야 문재인이 내 돈 다 빼먹었어. 문재인 큰형이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이래갖고 태양광으로 3조를 벌었대더라. 내가 들은 얘기는 금괴 200톤 말고는 없어. 문재인 관련된 그렇잖아요. 금괴 200톤이요? 구라지? 문재인이 그런 걸 갖고 있다고. 그렇게 진짜요? 되면 문재인 개인이 우리 전 세계에서 국가 순위로 뭐 5등인가 지금 뭐 돈이 금 많대요?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던데 여하튼 그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적폐 청산을 하자고 하지만 듣는 중도층들 입장에서는 무슨 적폐? 라고 오늘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무슨 적폐냐? 그랬더니 뭐래요? 생각 못하지. 마땅히 떠오르는 거 없고 하여튼 야 그거 말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놈들 그 적폐 이 얘기를 마음속으로 했겠죠. 그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적폐겠죠. 윤혜 씨도 큰일 날 거야. 정신 잘 차리고 지금 뭐 중도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볼 때는. 제가 선라이즈 FNT 이후로는 전 중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 중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저희 열린 공감 TV 덕에 윤혜 씨가 또 나보다 더 뜨거워졌네. 자, 우리 아무튼 긴장 바짝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성희영님 순서가 준비가 돼 있는데 요건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자, 그러면서 형님 짧게 준비하실 동안 마지막 광고 한 개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휴니 베지포유입니다. 견과음료에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 휴닉 제품은요. 정말로 재료에 있어서는 그 명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 기본이 되는 이 단백질조차도 동물성은 엄청나게 쌉니다. 근데 완두콩으로 만든 식물성 베이스를 한 단백질에다가 견과를 7가지를 넣는데 뭐 마카다미아, 아몬드, 크랜베리, 호두 뭐 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것들 프리미엄 것들만 넣었는데 같은 함량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견과 함량이 4배입니다. 근데 맷돌 방식으로 곱게 갈아서 이물감은 없고 영양가는 그대로 살려놨죠. 중요한 거 휴닉은 친환경을 굉장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 첨가물, 유화제, 첨가제, 감미료 이런 거 전혀 넣지 않아요. 이게 바로 휴닉 베지포유입니다. 광고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래요? 네. 아무튼 요건 드셔보시면은 맛까지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감미료라든지 딱 보고 색깔 이렇게 색소
이런 거 넣지 않으면은 사람들 보기에 그냥 그 맛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건 잡아냈어요. 그래서 휴닉이 프리미엄으로 대접을 받는 거고 카카오톡에도 입점이 돼 있는 거거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휴닉 베지포유 요거 2박스 이상 구매하시면요. 맞아, 2박스에 뭐요? 3박스 이상 구매를 하시면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 이렇게 적어주시면 국내 생산 100% 친환경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이벤트 그리고 소식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고 전화 상담은 010-7272-6717로 전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닉 베지포유 요거 새로 나온 휴닉 베지올라인가? 그래놀라? 아, 그래놀라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 타먹으면 네. 끝장나요. 예, 아무튼 휴닉에서 정말 그래놀라 진짜 맛. 우리 애기들도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 네. 휴닉이 처음에 베지어트, 그 다음에 베지포유, 그리고 그래놀라까지 갔는데 이 삼총사는 진짜 휴닉은 대기업 될 것 같아. 정말 양심을 가지고 근데 그때 만나뵈고 소주 한잔 이렇게 했는데 재료값이 워낙 들어갔고 남는 건 없는데요. 잘 팔리면 기분 좋아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진보 진영 스피커들한테 자기들이 제품 개발비, 원재료비 이렇게 하고 나서 정말 요만큼만 남기고 광고로 다 뿌려버려요. 세상에. 그래서 진짜 윈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윈이라기보다는 진보 스피커들은 되게 고마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떳떳하고 그쵸. 그리고 이 회사 이런 회사가 잘 돼야죠. 네, 자신감 먹고 더 좋은 제품 만들어서 민주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제품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드시고요. 네. 휴닉 베지어트 광고였습니다. 광고 끝. 김성애 이것을 알려주마. 오늘은 성형님이 검찰 특활비 최근에 나왔죠? 저기 11만 원 소고기 김혜경 여사 뭐 3만 원, 5만 원, 예? 누적 금액이 200만 원이 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막 엄청난 범죄인 것 같이 언론에서 때려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현금으로 현금?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147억의 특활비가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이건 형님이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검찰 특활비를 알려주마. 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특활비 전체 현황이 대략 290억 정도 돼요. 2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예. 290억이요? 예. 1년에 100억 정도 되네. 대단하신 분들이다 진짜. 그 예산을 재임 기간 20개월이거든요. 이 사람이 20개월 일했어요. 20개월. 20개월이면은 2년도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36개월이 걸쳐 있으니까 이건 영수증을 안 놓고 쓰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데 이게 세금입니까? 당연하지. 세금이지. 예. 생세금이지. 와. 생돈이야, 생 국민들 돈. 거기에서 20개월을 계산하면 36개월 중에 20개월을 계산하면 147억이 나와요. 그래서 147억을 썼을 것으로 짐작하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계서를 본 적도 없고 영수증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의 추산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돈 중에서 또 일부는 검찰총장이 그 직원에다가 현금으로 내려 보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애시당초 언제 걸렸냐면 2011년에 검사들끼리 술을 먹다가 그 자리에 있던 부장검사가 이 부하검사들한테 금일봉을 이렇게 줍니다. 1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를. 그게 문제가 됐어요. 네. 이 돈 무슨 돈이냐? 뇌물 아니냐? 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사실 저희 수사비로 나온 돈을. 추사비? 수사비. 수사비. 그게 이제 이 다 특활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활동비로 해서 수사의 기묘한 이유 때문에 영수증을 남길 수 없는 돈을 쓰라고 한 게 점점 더 규모가 커지다가 한도가 없나 보네요. 뭐 예산을 정해놓고는 쓰는데 1년에 100억 이렇게 됐는데 100억. 윤석열 총장 본인이 현금으로 쓴 돈을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와. 50억. 네. 여긴 다 50억. 아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도 50억인데 여기 5자가 꼭 들어가네 진짜. 이게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사집행비가 연간 50억 규모인데 이 돈으로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간 50억. 와.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데 뭐 법인카드 들고 와서 자 이거 법인카드인데 언더커버는 그렇게 못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외부적으로는 공개를 안 해도 안에서 뭔가 정력 국회에는 제출을 해서 그쵸. 제대로 썼구나 안 썼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검찰총장이 쓴 건지 아니면 정말 수사기관에 내려간 건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승수라는 시민운동가인 변호사가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해서 얼마 전에 청와대도 특활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을 받았고 그 대통령 특활비도 공개하라고 판결 났어요. 네. 검찰도 1심에서 이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국회는 유인태 사무총장이 있을 때 이렇게 특활비 공개 요구가 들어서 법원 가서 1심에 졌거든요. 네. 항소하지 않고 마무리 짓고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검찰은 놀랍게도 윤석열 총장이 쓴 특활비를 박범계 장관이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모르지 나도. 박범계 장관이 아니, 그리고 이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거거든요. 박범계 장관은 알아요? 이 특활비의 내역을 어디에다 썼는지? 뭐 자기는 보지 않았을까요? 아, 있긴 있군요, 내역이. 당연히 아무리 그래도 50억을 그냥 쓸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와, 50억을 다 윤석열에 썼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에 뭐 예를 들면 3억 뭐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고 자기가 쓴 돈이 그 안에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쓰더라도 현금. 어디에 어떤 내역을 썼는지 다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박범계 장관 잠깐 얘기를 하면 그 검찰에서 박범계 장관이 추미애 장관 때 같이 공개해 그럼 공개하는 건데 박범계 장관이 그걸 막고 있어요. 왜 그렇지? 박범계 장관이 요즘 들어서 언론한테 두들겨 맞는 거 본 적 있어요? 요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분은 몸을 사리는 건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으니 다음 국회의원 뭐 안정적으로 당선이 되시겠죠. 아,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한테 두들겨 맞고 언론한테 두들겨 맞고 가족까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근데 박범계 장관은 누가 뭐 건들기나 합니까? 초반에 건드니까 말씀이 없어지고 알고 봤더니 특활비 공개하라는 것도 박범계 장관이 맡고 계시고 참 큰일 하고 계시다. 이게 라인 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몸을 사리는 모르죠.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근데 열심히 하고 이거는, 계세요. 검찰 윤석열 총장이 공개하라고 할 수 없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도 아니고 이건 법무부에서 공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무부가 소송의 주체인데 항소를 중단하고 시민들 앞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잘못 쓴 게 나올 수 있겠죠. 야단 맞을 거 맞더라도 지금 이번에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 없애야죠. 네. 왜 현금으로 써요? 그것도 세금을 147억을 현금으로 영수증도 제출하지 와. 않으면서 써놓고 네. 소고기 11만 원 11만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초밥 먹었다. 거기서 뭐 소고기 먹었다. 그걸 갖고 이렇게 두드려 맞는 이 노닦고 풀까봐 아니 어차피 이 쌍놈의 새끼들 삐삐 처리해 이게 주세요. 인간 같지 않아. 니들이 언론이니? 진짜 이 쌍놈의 새끼들 이거 나쁜 놈의 새끼들 어떻게 이렇게 언론이라고 하지 말고 저희는 국민의힘 대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쌍놈의 새끼들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 좋아요. 네. 하는데 조금이라도 공평해야지. 어떻게 11만 원 소고기가 곽상도 50억 그 구속된 것보다 중요하고 147억보다 중요하고 장모가 뭐 저기 후보 부인이 주가 조작이라는 어마어마한 개쓰레기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풀풀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외면하고 있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지럽네요. 그래서 정말. 형님의 검찰 특활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위기를 바꿀게요. 네. 어차피 이미 노딱은 붙었으니까요. 야, 뭐 노딱이야. 맘대로 하겠습니다. 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거칠게 아니요. 하네요. 네. 김성애 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 형님한테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시사단어 정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까 몇 개 있던 건 저기 복습 개념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요. 자, 이거 하나 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강불식. 가강불식. 불식. 뭘 잠재우다 할 때 우리가 불식이란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죠? 불식을 잠재우단가? 뭐 우려를 불식시키다. 뭐 그런 거. 없애는 거. 오. 불식은 없애는 거야. 자강을 이제 알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닌가 본데 지금. 아니 형님 그냥 저기 아빠 웃음이야. 무슨 자입니까? 스스로 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 수수자의 강. 강할 강. 그렇지. 다 나왔어. 근데 불식을 잘못 해석했네. 아, 그래? 불은 아니 불. 맞아. 자, 이제 식자만 가자. 식은 식. 식. 먹을 식.
먹을식? 식사할 때 식. 자, 그럼 합치면 뭐 아닌 것 같은. 스스로 강하면 먹을 게 없다. 아니, 무슨 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식이 또, 무식할 때 식인가? 지식할 때 식? 아닌가? 자, 지식의 식자. 해석해보세요. 그니까, 스스로 이게 틀린 것 같죠? 맞아요. 스스로 강하면, 지식이 없다는 거잖아.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다, 지식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식자가. 휴식할 때 식자야. 휴식이 없다? 휴식이 없다가 되는 거야? 쉴 식자야. 아니불. 쉴식. 쉴 수 없다. 쉴 수 없다. 스스로 강하면 쉴 수 없다. 두 개를 따로 얘기하면 돼. 거의 다 나왔어. 두 개를 따로 얘기하는데 스스로 강하면 강하면이 아니고 고루가. 스스로 강하고 강해지고 쉬지 말고 자, 이제 의역만 하면 돼. 스스로 강하고 왜 이 말을 했냐면 지금 오늘 한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자강불식해야 됩니다. 이거야. 여러분 자생하라는 거네. 스스로 공부하라고. 쉬지 말고. 그렇지. 자, 시간 상태인데 얘기할게요. 쉬지 말고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다지고 의지를 다져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쉴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며칠 남았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자강불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시사 단어. 우리 이재명 후보가 항상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연설할 때 이 얘기 종종 해요. 뭐요? 저는 네? 이 정치권에서 적자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얼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사회에서. 얼자? 예. 얼자? 예. 네. 자, 적자는 뭐야? 적자도 아니고. 적자가 뭐냐고 먼저. 적자. 이거 사람 이름이 사람이잖아. 자. 그렇지. 어떤 사람이냐? 저기 무슨 서자는 알지 않아요? 서자도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여기 서자는 이 서자인 줄 알았어 지금. 저기 안자 서자가 아니야. 안자. 안자? 서자, 적자. 그러면 잠깐만. 오윤희의 머리에서는 네. 저는 글자를 적자 이것도 아니고 네. 앉아있지 말고 서자 이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 네, 적자는 적자도 아니고 많은 거. 서자는 그래도 많이 나온대 여기. 그러니까 서자 한 잔 따르겠습니다. 나 모르겠다. 여기 아줌마. 나 무슨 타극에서 본 것 그거는 같은데. 소자. 소자다, 소자. 그러면 서자는 뭐야? 몰라. 홍길동. 서자가 서자가 홍길동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고아. 아니야? 왜? 홍길동이 왜 고아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 어떻게 하냐? 뭐지? 서자가.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네.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원래 부인에서 낳은 자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첩이라고 하죠. 옛날에 네. 이제 첩에게 낳은 자식이 있어요. 배다른 자식. 배는 다르죠. 근데 이제 첩이라는 것은 본래 결혼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 첩에게서 낳은 자식을 서자라고 해요. 자, 그럼 적자는 얘기할게. 적자는 정실부인, 본부인하고 사이에서 낳은 적통이다 뭐 아들. 이런 말 하잖아요. 몰랐어. 서자는 그거야. 그럼 얼자 바로 가자. 얼자는 뭐야? 서자는 첩의 자식. 서자는 첩의 자식도 아니라 그랬죠. 아니지. 아닌 거지. 아니고. 첩의 자식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적자도 거기서 아니고는 아니고. 점점 더 낮아지는 거야. 나는 여기에서의 적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자식 취급도 못 받고 서자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잖아요. 네. 서자 취급도 못 받고 얼자. 이거 버려진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야? 그치, 많이 비슷한데 왜 버려졌을까? 그치. 첩보다도 못한 신분이야. 그 아들은 아들이야. 버려진 것도 아니야. 키우긴 키워. 본부인 자식은 적자, 첩의 자식은 서자. 주서운 아이. 주선아를 왜 키우게 해서 지혜니까 키우지. 딴 남자의 아이. 아니 누구지? 그 엄마
엄마의 신분. 어? 엄마의 신분을 생각해봐요. 엄마, 그러니까 첩이 있고, 원래 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세 번째 부인. 아니, 노비. 노비의 아이야? 그래서 노비 아이인데 어. 그 부친이 양반일 경우에 얼자라고 하는 거지. 부친이 양반인데. 양반인데 노비랑 바람이 난 거요? 그때 바람도 아니지. 네. 그때 뭐 노비랑 바람 났다고 조선시대에 노비랑 바람 났다고 뭐 양반이 두들겨 맞고 이런 세상은 아니었으니까. 네. 얼자. 그러니까 노비의 아이만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예 얼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사회에서 적자도 아니고 서자의 삶도 아니고 네. 얼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진짜 천하게 살아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겠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얼자라고 하면 그냥 뭐 안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의 이제 스피커 갖고 마이크 연설이 시작이 되면 이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어보면 그 얘기야. 왜 그 얘기가 나는 줄 알아? 이재명 후보가 옛날부터 빈민가 출신이잖아.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주변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 기억해요. 적자, 서자, 얼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눈빛 잡으시고. 네. 자, 오늘도 아이고, 끝났나요? 또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 사실은 저희가 1시간에 딱 끊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희 형님이 열린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정말 열일하시고 열심히 하시느라 그랬는데 통합이 되면서 형님이 더 바빠지신 것 같던데? 아예 금요일날 큰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바빠지시겠지만 네. 그래서 약간 한 1, 20분 더 하게 됐다. 네. 이- 기쁘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기쁜데. 네, 상당히 편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님 오늘 특별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윤혜 씨 새로운 모습 보고 오늘 윤혜 씨 그래요? 오늘 장원입니다. 예. 이럴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마음 정했잖아. 일로 가는 거야. 이제 어? 투표가 얼마나 남았는데 아직도 마음 안 정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네. 어차피 죽게 돼 있어. 투표가 바뀌면 큰일 나. 어설프다가 죽으면 억울하잖아. 할 거 다 하고 죽으면은 내가 그래도 시원하게 했으니까. 네. 뭐저 억울하지는 않지. 한이나 안 남지.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안 죽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다 살아남아가지고. 그래 그런 생각으로 네. 해야겠다. 그렇게 네. 자, 아무튼 끝까지 시사 다음 주에도 열심히 여러분들 뚱뚱이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